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혜원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책 속에 길이 있다면 국회 책마당엔 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 내비게이션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상에서 다급해진 여러분의 마음에 책으로 더 차분해진 시선을 더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급해진. 네, 혜진.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데 해가 길어지면 좀 하루를 더 알차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 녹화할 때도 원래 요 시간쯤 되면은 이제 좀 어둑어둑해졌었는데 맞아요. 아직도 지금 해가 쨍쨍하게 저희를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저녁이 돼도 해가 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낮에 하던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모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가 길어지니까 재밌는 걸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막 놀다가도 시간 보면은 해가 막 쨍쨍한데 7시고 8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괜히 밖에 나가서 뭐라도 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진짜요? 네. 그 전날 밤부터 네. 아침에 할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대박. 아침이 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아침에 또 하루 종일 할 것들을 세우고 많은 게 무산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해를 받는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낮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국회 책마당 보시고 또 국회 책마당 재방송 보시면서 의미 있게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책 한 권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루를 채우고 계실지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할 분은 아이와 가족 그리고 돌봄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복지정책 전문가로 지금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의원님은 오랫동안 복지와 아동정책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발의하신 법안도 아동안전 생명지킴 4법이더라고요. 네, 예. 의원님께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은 사실은 예정된 법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빈소에 갔었고, 그리고 아버님을 찾아뵀었고, 근데 아버님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따님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으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인데요. 하늘이와 같은 아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준비한 법안이 바로 그 법입니다. 저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최근에 상을 수상하신 이력이 있잖아요. 네. 왜 받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국회를 그렇습니까?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을 수상을 하셨고 또 있잖아요. 네, 올해 초에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또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공간이 돼야 할까, 도서관이란 공간이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네. 도서관은 좀 뭔가 좀 차분해지고 좀 조용해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죠.
가면은 책 냄새도 많이 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다른 도서관을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중앙도서관을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도서관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오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네.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조용히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엄마가 또 읽어줘야 되고 자기도 또 큰 소리 내서 읽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떠들어도 상관이 없는 곳 그리고 도서관 이곳저곳이 시끌벅적하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내지는 마을 주민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전시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체스 게임을 같이 두기도 하고 저는 그런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 부분이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그런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의원님이 가져오신 책 한 권은 어떤 책일까요? 네. 원제는 타임오프라고 되어 있고요. 네, 타임오프보다 한글로 번역된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맞아요. 드는데요. 이토록 멋진 휴식. 저도 좀 보면서 어떤 휴식을 취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게 된 책이었는데 우리 에디터님 어떤 책일까요? 네, 이토록 멋진 휴식은 이 타임오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휴식을 하나의 전략으로 바라보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일을 많이 해야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일과 휴식의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생산성도 그렇고 창의성도 함께 무너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32명의 창의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일을 멈추고 또 그 시간이 어떻게 다시 일로 이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라기보다 잘 쉰다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우리가 보통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과 이제 삶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게 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두 개를 떨어뜨리는 거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일과 쉼이라는 게 떨어져 있기도 해야 되지만 다시 통합이 돼서 이제 뭔가 생산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의원님의 슬로건이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잖아요. 이 책을 고르신 이유와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워라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타임오프에서 이 타임은 사실은 일에 해당하는 것,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오프는 일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직장인들에게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년들에게 또는 노후의 어르신들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 어르신들도 노동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노동이란 어떤 것 같습니까? 공부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맞습니다. 청소년에게 노동이란 공부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도 타임, 일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타임 오프, 공부하지 않는 시간이 있죠. 일과 생활의 양립이라고 하는 거는 양립인데 시간적인 균형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 둘은 상호 간에 연결돼 있고 상호 간에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바쁘시죠? 라고 하는 대답에 왠지 네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 인식 자체가 분주한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노동하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을 노동을 하더라도 훨씬 창의적이고 훨씬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나의 노동을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타임오프이고요.
타임오프를 잘 지내게 되면은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이 타임오프라고 하는 거는 타임과 타임오프의 선순환, 일과 여가의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 단순히 잘 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인 것 같은데요. 1장에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늘 바쁜 사람을 더 성실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여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뭐 쉬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불안해질 그렇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마치 우리가 바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맞아요. 바쁜 네. 게 좋은 거야. 네. 이러기도 하고. 왜 우울한 줄 알아? 덜 바빠서 그런 거야. 이런 막 답을 내리는 분들도 계세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함, 스트레스, 과로를 성취도와 중요도를 입증하는 영의 훈장인 양 달고 다닌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일할 때는 온전히 일에 몰두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진 채 살아간다. 쉬는 동안에도 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자극에 노출된다. 완전히 켜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닌 상태다. 우리가 시간을 너무 속도와 좀 효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에디터님 여기에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잖아요. 좀 요거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고대 그리스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제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속도와 효율을 중심으로 이제 측정되는 양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같은 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한 시간과 그냥 멍 때리면서 흘러보낸 한 시간 좀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가 바로 카이로스, 즉 질적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면 우리가 너무 크로노스의 시간만 쫓으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리 씨는 쉴 때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계속 핸드폰만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멍을 때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핸드폰 보면서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분명히 몸을 쉬었는데, 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막 뒷골도 땡기고, 머리가 이런 거는 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너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누워서 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쉼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쉼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내가 몸이 움직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나에게는 쉼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AI 시대와 관련된 것이 나와요. 네. 그래서 뒷편에 보면 일을 하는 타임에서 일하지 않는 오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이렇게 스마트폰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디지털 사용하는 타임에서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 오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나 모든 성인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노출되게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아하.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 인간하고의 어떤 그 대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게 습관으로 고착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네. 디지털 사용과 관련해서도 오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생각이 풀리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기리 씨가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저도 공감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 맥스는 몇 개월째 아이디어와 씨름 중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부와 학술 논문에 파묻혀 지냈다. 맥스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등산 여행을 떠났다. 둘은 첫날 대부분의 시간을 산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노천탕에서 보냈고 둘째 날에는 장거리 등산을 했다. 맥스는 곤혹스러운 데이터 지도화 문제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운 듯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선가 아야코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생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그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을 더 크게 그렸대. 그 순간 맥스는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했다.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야, 이거 뭐 저 같은 희극인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진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이렇게 할 땐 안 나오다가 맞아요. 같이 나가서 막 놀다가 보면은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 가는 길에 뭐 뜻밖의 화장실에, 그래서 화장실에 노트가 항상 있고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풀리곤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좀 생각이 잘 안 풀리고 할 때 운동하러 가거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영 같은 거 하고 오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는데 의원님도 좀 잠깐 쉬고 계실 때 오히려 좀 생각이 풀렸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정말 머리를 쥐어짜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탁 놓고요. 맞아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일단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도 드렸지만은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시간 안에 정말 내가 책상 앞에 8시간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을 취했을 경우에 사실은 창의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창의력으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AI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저는 이런 휴식과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를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네. 마음이 살짝 들떠 있는 상태일 때 훨씬 더 뇌에서 이렇게 연결이 촉진된다고 해요. 이렇게 창의력이 이제 샘솟는다는 게 확실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이 책에도 위대한 사상가나 과학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찰스 다윈은 하루에 3번 90분씩만 집중해서 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앙리 푸엔카르도 하루 4시간 정도만 깊이 몰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책이 말하는 거는 오래 붙잡고 버티는 것보다 이 집중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 리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네. 뭐 잠도 나오고 네, 운동, 예. 놀이, 여행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네, 예. 이 중에 의원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챕터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또 사회 정책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면이 있어요. 잠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자당 오락. 그래서 4시간 자면은 대학에 붙고 네. 5시간 자면은 대학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권장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7, 8시간.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8, 9시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더 많이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지금 자면은 안 돼,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스스로 4시간은 자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집에서 4, 5시간 자면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가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죠. 집중력도 흐트러지면서 학교에서 잡니다. 네. 그 수면에 우리가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을 강제로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하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신적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수면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심각하게 표현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일종의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미취학 아동의 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취학 아동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놀이가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놀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놀이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은 책을 가지고 하니까 영국의 92년도 무렵인데요. 영국이 갖고 있는 정책 중에 북 스타트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책과 함께 이 인생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제가 실제로 영국에 가서 그 선물 패키지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한테 나라가 주는 선물에 책이 있는데 이런 고무로, 물론 안전한 고무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목욕할 때 같이 물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난감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하고 같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대중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네, 처음 예. 들어봤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공감됐던 대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직접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임오프 이 책의 원제이죠. 사전적으로는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 활동의 일시적 중단, 휴식 등의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휴가를 잘 보내는 법이나 게으름 부리기, 심지어 여유로운 삶에 대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임오프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순간에 유념하며 그 순간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우는 일도 포함됩니다. 단지 며칠 휴가를 내거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는 일을 넘어서서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로와 중압감 없이도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분주함과 전속력 질주가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타임오프는 당신의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떼어놓은 시간이며 막힌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인사이트 모먼트입니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줄이 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하신 건데요. 좋은 휴식 뒤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생은 더 강하고 날카로워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이와 좀 연결이 될까요? 네, 저는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임오프, 여러분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말고도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역 주민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가족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 이외에 이런 아주 멋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놀아주시고요. 잠도 충분히 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인트네요. 잘 놀아주시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주는 것. 백선희 의원님과 함께 이토록 멋진 휴식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두껍긴 하지만 사실 인상적인 인물의 예시가 들어가 있어서 좀 쉽게 읽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잠깐 멈춰서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천과 목동의 이웃 동네인 오류동으로 왔습니다. 오류동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겼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오류동의 옛 동네 이름은 오류골이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오류골에는 주막거리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제물포 방향으로 가는 육상교통로 위에 있던 마을을 주막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생기고
공무 수행자나 관리가 머무는 객사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류골 주막거리 객사전 같은 동네 역사를 알리는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류동의 옛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여러 체험장이 운영되는데요. 오류동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선의 쉼터가 되어줬던 오류동에서 새롭게 쉼터가 되어주는 곳, 책방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류동 주민들이 쉬어가면서 머물 수 있는 동네 책방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가 초등학교 근처에 자리한 책방인데요. 이름이 BCG 북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독특하죠. 학교 근처라 그런지 학생들도 자주 찾아올 것 같고 무엇보다 동네 주민분들의 사랑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와, 여기는 되게 가정집 같다. 되게 아늑한 분위기의 가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책방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책방이 가정집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제가 꾸미고 싶은 서점이 따뜻하고 다정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참에 이 공간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서점을 꾸렸어요. 여기 바로 앞에 좀 눈에 띄는 책들이 있어요. 소영인의 생선가게, 혹시 제가 여기 근처에 지나오면서 본 그 생선가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책으로 쓰신 거지? 이 작은 코너는 저희 동네를 이야기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코너예요. 방금 말씀하신 소영인의 생선가게 같은 경우 서점 옆 골목에 실제로 있는 생선가게거든요. 그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인이신 조아연 작가님이 그 소영 씨 따님과 인터뷰를 해서 글로 엮고 이 한 권에 저희 온 마을이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하곤 하는 그런 책이고요. 오류동 옆에 항동에 가면 푸른 수목원이 있어요. 푸른 수목원을 담은 그림책인데 작가님도 이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개봉동 명탐정은 정명석 작가님이 이제 마침 개봉동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로컬 그 책들을 모아놓은 코너네요, 네, 맞아요. 그죠? 저희 서점을 한 줄로 설명할 때 로컬 지향 커뮤니티 서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지역의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좀 담아서 작지만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이 코너가 좀 더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작게 일조하고 있어요. 여기 몰려놓지 못했는데, 네. 작년에 로컬 진을 2호까지 발행을 했거든요. 여기 이거는 뭐예요? 예, 뒷골목에 저희 새 서점이 모여서 스탬프 투어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방문하시면 스탬프를 한 개씩 찍어드리고요. 마지막 방문지에서 작지만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연필인가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넣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말을 넣었어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기 앞에 매대에 있는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놓으신 거예요? 매대에 있는 책들은 주기적으로 주제를 제가 정해서 네.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너 같은 경우는 관계가 주제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도움이 되는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주제로 이 코너는 진열을 해놨고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사실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시작으로서
내 이웃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동네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책도 만들고 싶었고 모임도 하고 싶었고 뭐 축제도 해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다 담을 그릇으로 서점이 너무 어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서점을 선택했어요. 네. 들어오면서 볼 때 책방 이름은 왜 BCG 북스일까? 네.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나의 일이 성과를 내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과정을 우리 좀 같이 격려하고 응원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cheer, growth.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뽑았는데 BCG 예방접종이 굉장히 저한테 익숙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정했어요. BCG 세 개 단어의 순서를. 북하고 치어 네. 하고 그로스. 그로스하고 지금 애쓰는 과정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뽁닥뽁닥 마켓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신 셀러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제안하시고 직접 설치까지 해주셨어요. 이 줄처럼 이 서점의 곳곳에 지인분들이, 동네분들이 손길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공간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직접 써 놓으신 거죠? 저희 서점 처음 오픈할 때 네. 책 추천을 미리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비치를 하면서 같이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덤 스미스 함께 읽기란 책을 하연 시인이 추천을 하신 거죠. 책을 비치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읽고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앞에 매대에 있는 이 책은 도시 관찰? 저는 건물과 골목을 좀 그리는 편인데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요. 근데 잘 그리고 싶은 마음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이런 게 늘 있지요. 예.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개성 있게 표현한 책들을 좀 골라 놓으려고 신경을 썼어요. 이 책방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발견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작은 책방이지만 긴 시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은 새로운 책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테니까 직접 둘러보시길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요. 네. 그래도 굳이 제가 뭐 추천을 드린다면은 네.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죠. 네.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이란 책인데 그 현명하지 못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저의 태도와 오버랩이 되어서 저한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자녀가 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현명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책이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네네네. 네. 그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그 화자의 입장보다 화자의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책이었어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이거는 그림과 그림 만나는 예술 수업이란 책이에요. 그림을 그러니까 지식으로 공부하듯이 감상하지 말고 좀 마음을 오픈해서 좀 그림에 흠뻑 빠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지를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 작가님이 책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개하고 싶네요.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 수업. 네. 예술 잘 몰라도 돼요. 안 좋아해도 돼요. 모든 건 나의 취향이고 나의 선택이니까. 맞아요. 네네. BCG 북스에서 추천해주신 책 2권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용품들이 있어요. 막 수저도 눈에 보이고요. 제로 웨이스트를 이렇게 또 실천하고 계시나 봐요. 그죠?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은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지역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다 보니 그 망원동이나 이런 곳까지 일부러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왕왕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좀 동네에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작게 코너를 마련했어요. 네. 저희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종이컵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또 책방지기님이 실천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뭐 정말 사소하긴 한데요. 네. 저희가 쇼핑백을 일부러 제작을 하진 않고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생활용품도 다 이제 포장이 없는 무포장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께서 역시나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전혀. 네. 그렇죠. 포장재가 있으면 이게 지금 네, 그게 사실 되죠. 집에 돌아가는 순간 네.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예, 기꺼이 무포장 상태로 구매를 해주세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잊기 십상인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과 함께 좀 디피를 해놨습니다. 정말 여기가 미니 종합 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기후위기 서적들도 있고 다양한 지식을 또 쌓을 수 있는 코너들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 이 동네에 관련된 책들이 또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 BCG 서점이 어떤 책방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동네에서 서점은 마을 공동체이어야 하고 오아시스여야 한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아 그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오아시스처럼 이곳에서 만난 책이 그분의 삶에 촉촉한 무언가가 되줬으면 참 좋겠어요. 와, 오드리세요? 닉네임이? 네. 오류동 드로잉하는 이 여사예요. 우와, 되게 잘 지으셨다. 동네 우물 같은 책방이 되어 보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방지기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컬 지향 커뮤니티 서점 BCG 북스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은 여기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주는 책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락방처럼 또 가정집처럼 아늑하게 이곳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오랜 주민분들 혹은 오류동에 놀러 오시는 분들께 이 책방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동네 책방 어디로 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한 코너죠? 맞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정말 뜨겁죠. 월드컵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응원가잖아요. 두 분은 월드컵 노래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가 있죠? 필승 코리아? 그렇게 축축 처지게 부르는 게 월드컵 노래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오, 필승 코리아. 네, 일단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더 있죠.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이렇게 맥 빠지게? 이 정도면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 자.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넘어가 주세요. 근데 사실
사실 이 노래만 들으면 네. 막 거리 응원하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싸이의 챔피언. 정말 대단한 노래였는데요. 이 싸이의 챔피언은 과연 언제 나왔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선수들 응원하려고 나온 노래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셨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월드컵 이후에 나온 거예요. 진짜요? 당시 싸이 씨가 거리 응원과 붉은 악마 열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곡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건가요? 이 곡은 1984년에 개봉한 영화 비벌리 hills 캅의 OST 악셀 F를 샘플링한 노래인데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구나.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들으면 이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이 챔피언의 출발점이 된 1984년 12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빈의 단을 시작으로 이문열의 영웅시대, 이어령의 둥지 속의 날개 등 국내 작가들의 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 저희는 홀로이옵니다 같은 비소설도 함께 사랑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제목들이 다 좀 강렬한 편인데 어떤 책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목부터 뭔가 의미심장하죠. 10위는 이어령 선생님의 장편소설 둥지 속의 날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한국 문학계 대표 지식인으로 기억되는 분이잖아요. 장편 소설도 남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이어령 선생님의 첫 장편 소설로 1978년 월간 문예지 한국 문학의 의상과 나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가 건강 문제로 중단된 뒤 약 4년 만에 다시 완성된 작품입니다. 제목이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주인공 독고유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카피라이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과거의 기억과 죄의식에 얽매여 자신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아내 역시 비슷한 감정 속에 살아가면서 이 부부에게 가정은 이 편안한 안식처라기보다는 서로를 묶어두는 둥지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사건을 계기로 서로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존재라는 걸 깨닫고 조금씩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둥지와 날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간행 당시 광고에서 이어령 선생님이 직접 밝힌 의미인데요. 네. 당신은 둥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날개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자유와 구속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찬란한 새벽을 향해 날갯짓을 하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이다. 에디터님, 이 의미를 좀 더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어령 선생님 정말 그 자기 작품에 대한 비평을 굉장히 멋있는 문장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둥지는 우리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를 좀 묶어두는 공간이고 날개는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제 인간의 자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감정을 함께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발전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속으로는 좀 개인의 마음이 좀 더 복잡해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설은 가정과 사회라는 공간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묶어두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순위로 가볼까요? 8위 이균영 작가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한 회사원이 잃어버린 서류 가방을 찾기 위해 지난밤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면 가방을 찾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잊고 살았던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확히 하면은 가방이 아니라 기억을 찾는 이야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 기억이 단순히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전쟁고아 시절의 기억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처까지 함께 드러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시대의 상처가 좀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인상적으로 읽히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1984년 제8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균영 작가는 당시 최연소 수상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문학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이야기 구조가 흥미로운 소설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기억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까지 함께 담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결국 그 가방을 찾게 되나요? 가방은 의외로 쉽게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게 되는지는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가방보다도 그걸 찾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자기 안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살았던 상처가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인데요. 작품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망쳤어. 짧지만 이 작품이 말하는 시대의 아픔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기억을 좀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엔 1984년 12월 베스트셀러 7위 김혜원의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입니다. 이 책은 여성의 교양과 삶의 태도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양 에세이인데요. 제목부터 그 시절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게 당시 표지인데요.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딱 정면의 여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 같은데 좀 차분하면서도 도도한 느낌, 지적인 이미지도 좀 느껴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 아래에 적힌 이 이름도 화제였습니다. 이름? 이름 뭐라고 쓰였을까요? 자, 보면은 평범한 이름 같죠? 김혜원. 네, 왜 이렇게까지 네. 특별한 이유냐?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뒤에도 저자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 그래서 김혜원이 누구야? 궁금증이 커진 겁니다. 당시에는 실존 인물이 맞냐, 가공 인물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밝혀졌을까요? 책이 나온 뒤 네. 6개월 뒤에 저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실제 이름은 한상남 씨였습니다. 당시 30세 미혼 여성이었고요. 일부러 가명을 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9년 월간 한국문학 신인상 시조 부문에 입선한 이제 막 시를 쓰기 시작한 신인이었기 때문에 문학 외적인 일로 이름이 먼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출판사 대표의 제안으로 집필을 시작한 거라고 해요. 평소 독서를 바탕으로 여성의 삶과 교양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고 연 8개월 동안 원고지 1000매가량의 이제 글을 넘게 쓰면서 완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목 때문에 특정 타겟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두 분 같은 이 30대 이전의 미혼 여성 독자들이 많이 읽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80년대 초반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기 개발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던 시기였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조언서라기보다는 당시 여성들이 느끼고 있던 고민과 기대를 그대로 담아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베스트셀러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책 내용, 그리고 저자의 정체성, 그리고 시대 분위기까지 이게 다 맞춰져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재밌는 책이네요, 제목부터. 그때 그 책 시간 만나보셨습니다. 1984년 서점가를 통해서 그 시대 어떤 책이 사랑받았는지 시대상을 좀 살펴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Summer pop, you're the fantasy. Baby, you're my destiny. SPF 100. All over my skin. Suns out, dripping like water. Cherry slushy, selling in vibe. 달콤한 바람, 익숙한 듯이 난 다가와, yeah, baby's love. You and me so hot, so what? Guess 이렇게 we double trouble. I'll just say yes, say yes. Baby, I must say yes, say yes. 쏟아지는 파도 속에 Summer pop, you're my fantasy. 완벽한 우리 chemistry. SPF 100. All over my skin. Summer pop, you're the fantasy. Baby, you're my destiny. SPF 10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에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지적 레벨을 올리는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